자,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고1 때 경우의 수를 배우면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법칙이 하나가 바로 합의 법칙이고 하나가 바로 곱의 법칙입니다. 자, 중학교 때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안 썼는데 선생님은 쓸 거예요. 왜? 어려운 용어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할 것이 바로 합의 법칙이고 다음에 할 것이 곱의 법칙인데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개념을 모르면 경우의 수를 똑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뭐 또는이면 덧셈을 하고 and이면 곱셈 나중에 여기가 그리고이면 이걸 곱하거든요. 이걸 그냥 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또는 그리고만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는 또는이나 그리고가 단어가 우리가 문제 속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안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그게 또는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학교에서도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일단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언제 다 하느냐? 일단은 선생님이 고등학생하고도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합의 법칙은 분류를 할 때, 자, 아직 분류의 개념을 모르겠지만 분류할 때 쓰는 법칙이 합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고보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고보의 법칙은 나중에 그리고이면 우리가 곱셈을 쓰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근데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 말을 적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의미가 안 닿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고보의 법칙을 할 때 하느냐 하면 일이 끝나지 않을 때 이렇게 일이 끝나지 않을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지만 일단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는데 자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자꾸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물론 문제 속에서 이런 어떤 사건이 뭐였죠? 짝수가 일어난다. 또는 또 삼이하의 자연수가 나타난다. 이런 게 바로 사건이죠. 즉 쉽게 말하면 물어보는 경우다. 질문하는 경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럴 때 물론 또는이 나와도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쓰는 거고 그리고가 나오면 곱의 법칙을 쓰는 건데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에 생각할 거고 또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대원칙이 뭐였냐 하면요. 반드시 빠지면 되나요? 빠짐없이죠. 빠짐없이.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중복 없이죠. 중복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일일이 한 개 한 개씩 다 카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 경우의 수가 답이 한 150까지, 경우의 수 300까지, 경우가 300까지, 500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하나씩 일일이 빠졌는지 중복된 거 없는지를 보면서 그죠? 그렇게 한 개씩 다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개의 사건이 나왔을 때 이것을 분류를 하고 또는 곱의 법칙을 쓰면 일일이 카운트를 다 안 해도 어떤 덧셈이나 곱셈의 식에 의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밑에 보기로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한 개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주사위 한 개 대충 그리고, 알겠죠? 습관을 들였어요, 습관. 그리고 여기는 1, 2, 3, 4, 5, 6 이렇게 적어 놓고 하세요. 물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니까 숫자 적는데 얼마 안 걸리지만, 예를 들어서 카드가 1번이 적힌 카드부터 100번이 적힌 카드 100장이 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다 못 적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1부터 100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니까, 어떤 뭡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게 시행, 실험, 관찰이라고 그랬죠. 이럴 때는 그게 필요한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를 좀 적어 놓고 하기 바랍니다. 이때 3 이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3 이하가 나온다는 것도 사건이고 5 이상이 나온다는 것도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빠짐없이 중복 없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3 이하 또는 5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뭐겠나요? 3 이하는 뭐겠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 2, 1, 2, 3 이하니까 3도 더 가겠죠. 그리고 5 이상이면 5도 되고 6도 되죠. 7은 되나요? 안 되죠. 왜? 주사위가 7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런 숫자를 적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사위는 6가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7은 적을 일이 없겠지만 숫자가 많다 보면 여러분들 가장 작은 수가 뭐고 가장 큰 수가 뭔지를 보여지는 것과 안 보고 생각하여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숫자는 좀 적어놓고 하고, 자, 그래서 다 적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빠졌는 게 있나요? 중복되는 게 있나요? 없죠. 따라서 다 더해보면 몇 가지가 됩니까? 5가지. 따라서 경우의 수는 얼마다? 5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중복되거나 빠지는 게 없죠. 자, 그런데 이거는 숫자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지금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지금 몇 가지가 등장되었죠? 2가지가 등장되었어요. 2가지 맞죠? 그래서 이거대로 간다면 얘가 사건 A, 즉 사건 A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건 B는 바로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는이기 때문에 3 이하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5 이하에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3 이하도 구해야 되고 5 이하도 구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분류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분류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분류를 잘못하면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알겠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이하잖아. 3이하. 3이하면 자, 첫 번째가 3이하니까 우리가 3이하인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1, 2, 3이 되어서 3가지. 우리가 3이하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5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5 이상이면 5와 6이 되어서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죠. 얘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를 구했고 얘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구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분류를 하면 반드시 결과는 뭐한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분류를 하면 합의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2가지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다? 5가 되는 거예요. 아, 스님 앞에 거 조금 전에 푼 거와 이게 뭐가 다릅니까? 자, 조금 전에 푼 것은 3이와 5 이상이 되는 걸 동시에 생각하면서 1, 2, 3, 5, 6 이래 적는 경우가 되는 거고, 지금은 이 2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분류해서 생각해서 결과 그 경우의 수를 뭐한다? 더하기로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류를 잘하면요,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잘하는 사람과 분류를 못하는 사람은 수학에서 실력이 차이가 나요. 이게 경우의 수에서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을 배워보면 분류할 때가 또 경우의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정식이나 함수나 이런 데서도 경우의 수,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분류. 정말 수학에서 분류를 잘 한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친구들이 30명이 있어요. 30명. 자, 여러분들 이 분류를 하는데 이 30명을 여러분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분류를 한다면 꼭 분류는 꼭 두 가지만 분류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는 사건이 두 개 나와서 딱 두 가지만 나올 때 더하기를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건이 10가지, 3가지, 4가지,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나와도 만약에 분류를 했다면 5가지로 분류했다면 그 5가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뭐해주면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류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빠진 게 있으면 안 되고 중복되게 분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반에 30명이 있다면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분류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남학생 수, 두 번째는 여학생 수 이렇게 분류를 하겠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딱 두 개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쉽게 분류할 수가 있죠. 아니면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안경을 착용한 친구들. 두 번째,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친구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사람들은 안경을 지금 끼고 있다, 안 끼고 있다. 이렇게 딱 분류할 수가 있겠죠. 물론 때로는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키로 예를 들어서 뭐 150cm, 150cm 이하. 두 번째는 150cm 이상, 예를 들어서 뭐 170cm 미만. 세 번째는 170cm 이상.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있습니까?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이렇게 분류해도 30명이 나오겠죠. 안경을 낀다 안 낀다도 30명 나올 거고 키를 가지고 분류를 해도 30명이 나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했는데 여기 세 번째 170cm 이상을 만약에 안 하고 분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될까요? 만약에 우리 반에 170 이상 되는 친구가 없었다면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반 친구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171cm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1번에도 들어가지 않고 2번에도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분류를 잘못했는 거예요. 말뜻이 이해되십니까? 중복되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중복되게 하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171cm가 빠지잖아요. 이해됩니까? 맞습니까? 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 이 문장을 여기에 미만이라고 안 적었고, 방금 뭐라고 적었죠? 잠깐만, 여러분, 여기 이하라고 적었죠?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이 잘못 적었는데 얘도 분류를 잘했는 건가요? 잘못했죠. 예를 들어서 150cm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분류 잘못했는 거네요. 150cm를 생각하면 여기도 150cm는 이하니까 들어가고 여기도 150cm 이상이 더 들어가겠죠. 그럼 150cm라는 친구는 1번에도 카운터가 되고 2번에도 카운터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면 선생님 미스를 했는데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하가 아니고 뭐로 해줘야 된다? 150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야 되니까 미만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150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2번에. 마찬가지로 이 30명을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생이 한 명 있는 사람을 분류하고 동생이 2명 있는 사람으로 분류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되나요? 물론 우리 반 친구들은 동생이 1명 아니면 2명만 있다면 이렇게 분류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조건이 없다면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막내라서 동생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동생이 없는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죠. 또는 동생이 3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친구들도 여기 1명, 2명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류를 할 때 빠짐없이 중복 없이 분류를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 밑에를 한번 봅시다. 이 설명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만약에 한 개 주사위를 던집니다. 한 개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한 개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으니까 자, 주사위 하나 그려놓고 주사위 눈은 1, 2, 3, 4, 5, 6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위에처럼 똑같이 또는인데 보세요. 똑같이 또는인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2의 배수를 사건 A, 3의 배수를 사건 B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2의 배수, 3의 배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적어놨으니까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2의 배수 다 동그라미. 맞습니까? 3의 배수 동그라미. 아, 그래서 몇 개가 되나요? 4가지. 그래서 4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건 뭐라고 했죠? 숫자가 작을 때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사건이 2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나요? 2의 배수인 걸 생각해 보고 두 번째 3의 배수인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즉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2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 2, 4, 6이 있어서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3의 배수는 뭐가 되나요? 3은 3, 6 돼서 2가지죠. 자, 그리고 분류를 했죠. 그러면 더하면 얼마 됩니까? 5, 5가 되니까 5가 되죠. 5가 되는데 보세요. 답이 다르죠. 왜 다르냐면 바로 이 6이라는 숫자를 보세요. 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었나요? 중복되었죠. 2의 배수에도 들어가고 3의 배수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분류를 정확하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사위에 6이 없었다면 원래 주사위가 1, 2, 3, 4, 5만 있다면 이 6이 없어지니까 괜찮은데 맞죠? 이렇게 이 배수를 이야기할 때는 중복되는 공배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분류를 최대한 이렇게 잘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생각하지 않았나요? 바로 또는이기 때문에 2와 3의 공배수를 생각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또는이 나오면 이 2가지의 사건의 경우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지만 이처럼 배수가 나오면요. 공통되는 배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통되는 배수가 무슨 배수입니까? 바로 공배수 6의 배수죠. 이 6의 배수는 뭡니까? 6 하나가 있죠. 이 하나를 맞죠?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 5에서 1을 뭐 해줘야 된다? 빼줘서 얼마라고 해야 된다? 4라고 바로 경우의 수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도 공통으로 더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이야 숫자의 개수가 작으니까 어렵지 않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문제를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 공통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반드시 뭐 해준다?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중복될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잘 분류를 했지만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빼줘야 된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합의 법칙이란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 합의 법칙이란 어떤 사건 A와 B가 있을 때 어떤 사건 A와 B가 있을 때 자 여기에 줄 것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방금처럼 2의 배수, 3의 배수 하다 보니까 6의 배수, 6은 동시에 일어나죠. 그럴 때는 사건 A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더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뭐 해줘야 되나요? 빼줘야 되죠. 한 번 더 빼줘야 되죠. 2번 카운팅 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이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는 B가 일어나면 절대로 A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얘 2라는 숫자는 3 이하의 눈에서만 일어나지 5 이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또는 이 6을 보세요. 6이라는 숫자는 5 이상의 눈이라는 경우에서 일어나지 3 이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이런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듯이 2의 배수나 3의 배수라고 하면 6이라는 놈이 어때요? 공통으로 일어나죠. 그런 것들은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분류를 할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보여줄 테니까 선생님이 하는 대로 잘하면 고등학교 수학 1학년 수학도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문제에 또는이 나오나 이 또는이 오하잖아요. 그게 이거나가 나오면 합의 법칙을 이용. 여기 보세요. 합의 법칙이란 말이 나오네요. 합의 법칙을 이용하고 A, B가 중복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더한 후에 반드시 중복되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뭐 해준다? 빼준다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되겠나요? 자, 아직까지 분류를 잘 못할 거예요. 우리가 뭐 간단한 이 한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분류를 잘 못할 거지만 자꾸 선생님과 문제를 풀다 보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분류하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민수네 집이 여기입니다. 민수네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 교통편을 보면 버스는 이렇게 세 가지 길로 갈 수가 있대요. 버스는 세 가지 길이 있고 기차는 두 가지 길이 있답니다. 이때 민수가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갈 때 메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했는데 바로 물어보는 것은 3번만 물어보겠죠. 그죠? 물론 답은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쉽죠. 그죠?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5가지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 이쪽 버스 타고 가는 거하고 이쪽 버스 타고 가는 걸 친구들이 선생님 버스 타고 가니까 이거와 이거는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건 똑같지만 버스를 타고 갈 때 얘는 111번 버스, 얘는 360번 버스다. 그럼 버스가 다른 버스죠. 그리고 얘는 가는 길과 얘가 가는 길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가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걸 그냥 어떤 친구들은 버스 타고 간다 한 가지, 기차 타고 간다 한 가지, 해서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버스 타고 가는 경우 한 가지, 기차 타고 가는 경우 한 가지 해서 두 가지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왜? 버스 번호도 다를 수 있고 버스 가는 길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우로 봐야 돼요. 자, 그러니 물론 쉽게 답은 오는데 자, 민수 입장에서 이런 문제 경우의 수는요. 민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민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 이렇게 생각하고 내 앞에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생각을.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할머니 집에 갈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갈까? 기차를 타고 갈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에란 모르겠다. 아무거나 타고 가자. 이게 아니고요. 버스 가는 길도 있고 기차 가는 길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고민을 할 때 버스를 타고 갈까? 기차를 타고 갈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첫 번째, 기차를 타고 가는 게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게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분류를 했잖아요. 그럼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경우가 되죠. 그죠?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몇 가지 된가요? 두 가지죠. 이때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는 한 가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한 가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분류를 했죠. 분류를 했으면 그 분류했는 값을 뭐 해준다? 더해준다. 이렇게 해서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진짜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요, 나는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얘는 예를 들어서 버스 번호가 301번, 얘는 401번, 얘는 501번입니다. 그리고 이 기차는요, 뭐 KTX입니다. 이 기차는 무궁화호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분류해 볼게요. 자, 버스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나는 첫 번째 301번 타고 간다. 두 번째 401번 타고 간다. 저 버스를 더 나눠 놓는 거죠. 세 번째 501번을 타고 갈 거다. 네 번째는 기차를 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각각 여기는 두 개를 분류하고 여기는 네 개를 분류했지만 여러분들 이 두 개로 분류했을 때 여러분들 빠지면 되나요? 빠짐없이 해야 되죠. 저 중복이 있으면 되나요? 중복 없어야 되죠. 혹시 이 다섯 개 말고 빠지는 이 두 가지로 분류해도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여기 버스 하면 기차죠. 그럼 혹시 버스에도 들어가고 기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분류를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얘는 분류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301번, 401번, 501번 기차인데 빠진 경우 있겠나요? 중복되는 경우 있나요? 없죠. 이것도 분류를 잘했는 거예요. 자, 보통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 풀다가 안 된다 하면 답안지를 봅니다. 답안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푸는 문제는요. 두 가지로 분류해서 풀 수도 있고 네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답에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나는 처음에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분류했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계산이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푸는 요령은 여러 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좋아요?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게 좋아요? 두 가지가 좋죠. 이 경우 분류를 작게 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가끔 번호는 다르지만 버스고 기차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딱 좋잖아요. 굳이 이렇게 다 나눌 필요 없죠. 근데 이렇게 나누어도 보세요. 301번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401번도 한 가지죠. 501번도 한 가지죠. 기차 타고 가는 거는 두 가지죠. 근데 분류를 했죠. 그럼 다 뭐 해준다? 더해주죠. 그럼 똑같이 답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를 가지고 뭐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는 못 느끼겠지만 앞으로 분류를 하는 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10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이때까지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걸 풀어봤을 때 최고 많이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7개로 분류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보통 문제 풀면요. 보통 두 가지는 좀 작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세 가지, 네 가지가 제일 많아요. 그 분류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 기차로 두지 말고 네 번째가 KTX, 다섯 번째가 무궁화호 열차 이렇게로 분류하면 얘도 1이 되고 얘가 1이 되겠죠. 여러분들 분류를 많이 하면요. 분류를 많이 하면 각각을 풀 때는 머리가 단순해지겠죠. 분류를 많이 했으니까. 맞죠? 그렇지만 좀 할 게 많겠죠. 근데 분류를 하면 여러분들 좋은 점이 뭐냐면요. 분류를 하면요. 이 분류 속에서 문제 풀 때는 분류한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 풀 때는 그 문제 푸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잘 해주면 문제풀이가 더 쉬워요. 그러나 분류를 할 때는 빠지면 안 되고 중복 없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모르고 내가 KTX를 뺐어요. 모르고. 되나요? 그러면 답이 잘못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분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